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오는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을 선포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내년부터 하나둘 해나가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광주시 동구 지원 1동. 광주시가 지정한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주택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체 같은 거, 창호 같은 거, 노후주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더 시원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걸로. 40년 전만 해도 깨끗한 하천이 흘렀던 동계천 복개 구간. 교통 편의는 좋아졌지만 악취는 심해지고 미세먼지도 늘었습니다. 이제 차가 많이 다니고 내연이 이제 많이 뿌리니까 방해가 있어도 모든 그 미세먼지가 방으로 공기에서도 그 불안감을 느끼고. 광주시가 동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입니다. 오는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광주시. 내년부터 추진할 첫 번째 핵심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 확대와 동계천 복원 사업을 비롯한 4개 분야 8개 사업들로 생활 폐기물을 지역 안에서 처리해 업사이클링까지 하는 특화단지 조성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께서 폐기물 시설을 굉장히 nimby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하셨습니다. 혐오 시설이 아니는 선호 시설, 핀피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강하게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4조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단계별 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민심 탐방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가 지역별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추진 중인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메타버스는 오늘 오전 목포 동부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 전남과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어젯밤 11시쯤 5.18 총상 부상자인 고 이광영 씨의 광주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지난 23일에 사망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 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인 전두환 씨 측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성군의 유일한 서민 장도와 육지를 연결하던 차도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성군이 예산을 들여 건조했던 선박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성의 유일한 섬, 벌교읍 장도와 육지를 하루 2차례 오가는 38톤급 차도선, 장도 사랑호입니다. 보성군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10여 년 전 배 건조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수리비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항이 중단된 채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배 소유주인 마을 차도선 운영위원회가 정기검사 수리비 1억 3천만 원을 내지 못하자 수리를 맡은 조선소가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조선소 측은 수리비를 요구하며 선박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배가 경매로 팔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운영위는 올해도 배 수리 과정에 충분히 협의해온 보성군이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가 노후화돼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 보성군은 운영위와 사전에 협의한 것보다 3배 많은 수리비가 조선소에서 청구됐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차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 쪽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제출을 하는 것은. 이러는 사이 섬마을 주민들은 당장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기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차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랬는데 이 난방야도 못 때문에 이제 이거 깠다고 사람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보성군은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도 사랑호를 대체할 차도선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학교와 직장 등을 중심으로 6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학교 내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작 방역을 책임져야 할 전남교육청은 집단 감염으로 폐쇄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청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청사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틀 전인 지난 16일입니다. 자녀의 확진 사실을 보고하고 검사를 받은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첫날 같이 검사를 받은 사람은 9명뿐이었고 부서 전체 검사는 그 후로도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다음 날 부서 전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검사하도록 한 대응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담당 업무상 건물 내 이동 동선이 많았지만 공간 폐쇄는 해당 부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1층에서 시작된 감염은 3층과 8층의 타 부서까지 이어져 현재까지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남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직원 접종률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 등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부분 폐쇄와 방역당국의 안내로 최초 확진자의 전시명 시간과 동선이 겹쳤던 직원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지난 19일 시작된 전남교육청의 폐쇄는 오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의 자가격리자는 40여 명, 확진자가 추가되면 건물 폐쇄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서 광주 전남에 중증병상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지정 중증전담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에 모두 3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 3곳의 중증병상은 현재 39개에서 77개로 늘어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습니다.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3.1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일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여서 선선한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성 11도, 담양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낮 최고 기온 13도, 구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흥은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목포 12도, 무안 1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수도 전남 미래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남도는 으뜸 전남 미래전략도민 보고회를 통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등을 포함한 8대 추진 전략과 69개 과제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푸드밸리형 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육성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광주은행이 한겨울 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은행은 광주 전남과 수도권 지역 143개 전 영업점에서 내년 2월 25일까지 폭설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한겨울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겨울 쉼터는 영업점 운영 시간 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휴대용 핫팩과 마스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올 상반기 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9조 1,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 68개 공공기관이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 증가한 9조 1,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사도록 법으로 정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